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 이영현 현행꽃 레츠북 양자 물리학과 관찰자 필자는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말을 지나치며 들어보기는 했지만 알고 싶은 의욕도 없었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다 외면하고 살아왔던 저의 오랜 성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정화와 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된 이유로 오랜 시간 양자 물리학이라는 부분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호호포노포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집필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강의에 쓸만한 동영상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케오라가 저에게 전해주었던 막연하고 난해하기만 했던 개념들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늘 비판하게 만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말하는 개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오라에게 혹시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오라가 이야기했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부분이어서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정말 사이비 망상가로 취급당하기 딱 좋을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케오라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아. 의식의 초점이 흐를 뿐이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존재해. 흐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현재가 바뀌게 되면 미래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과거도 바뀌게 돼.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거든. 그리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상황이 다 존재하고 있어. 그 중에서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이것을 선택했을 뿐이야. 마치 이것은 의식의 초점이 있는 곳에 불이 켜지고 나머지 모든 상황들에는 그저 불이 꺼져 있는 것과 같아. 의식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체험할 수도 있고 미래를 체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의식은 그 과거와 미래 체험 또한 현재라고 인식하게 될 거야.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에 힘입어 이렇게 용기 있게 적어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자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렵고 황당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원래 필자가 가지고 있던 의식적인 성향대로 일상생활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그냥 이렇게 용기 내어 한 번쯤은 외부에 드러냈다는 것에 스스로 의미를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서의 관찰자라는 개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찰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입자의 움직임이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관찰자의 의도가 입자의 파동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도가 인생의 입자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늘 관찰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찰인지 모르면서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도를 보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의도를 보내고 있고
내가 인생의 입자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를 챈 독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로 그 의도치 않은 관찰의 배후는 우리의 심층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심층의식 속에 있는 자원, 기억, 감정, 카르마 정보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통로를 통해 현실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의도로서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의도가 긍정적이면 인생의 입자들도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의도가 부정적이면 인생의 입자들도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입자들의 반응은 순수하고도 솔직합니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자연의 진리와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원만큼 인생에 드러나는 인과법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찰자의 의도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자들이 반응하니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의 개념을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여러 테크닉에 대입해보면 그 테크닉의 원리가 훨씬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크릿이나 시각화에서 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 또한 관찰자라는 개념에서 바라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어.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야. 라는 확실한 의도를 가진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당연히 입자들도 그것에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자들의 변화가 현실에 떡하니 나타나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거나 긍정적인 단어를 붙여둔 물을 얼린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붙여둔 물의 얼음 결정체가 혼탁하게 일그러지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을 때 식물이 더욱 잘 자라는 것. 또한 좋은 말을 해주었던 밥이 부정적인 말을 해주었던 밥보다 훨씬 부패 속도가 느려졌다는 등의 기존에 알려진 언어의 영향에 많은 실험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의도가 그 입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의 인연들이나 사건들도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최면 세션을 진행해 보면 종종 이런 피드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션을 통해 특정 부분을 정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심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어떤 내담자는 가족에 대한 분노로 세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뿐만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원수 보듯 으르렁거렸던 가족들이었는데 함께 하게 된 식사 자리에서는 모두들 밝은 얼굴로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또한 내담자의 의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정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던 관찰자에서 순수하게 가족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됨으로써 가족들 또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내담자는 세션을 통해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확립하게 되었는데
그 후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내담자의 경우 또한 난 할 수 없어라는 관찰자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관찰자로 변화함으로써 현실에서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40대 후반의 내담자는 세션에서 여러 통찰을 얻은 그 다음 날 2년여를 끌어왔던 일과 관련된 소송 문제가 해결되었고 며칠 뒤 좋은 조건으로 마음에 쏙 드는 집까지 사게 되었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최면 세션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내담자 자신의 통찰에 있는 것에 반해 때로는 현실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이렇듯 종종 보아왔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필자가 여유 있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내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통찰과 함께 크고 작은 현실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구나 긍정적인 관찰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입자를 바꾸고 싶어질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 과학자들도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재 의식은 완벽한 관찰자가 되기에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입자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입자가 물질 세계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확하게 맞추어진 초점과 의도가 반복과 집중, 몰입을 통해 고농축되면 창조의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 의식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습관적인 반복과 패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흔들림 없는 초점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모두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의식은 심층 의식 속에 올라오는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 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초점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 뿐더러 그것을 반복하고 집중하는데도 여간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생 궁핍하게 살아온 사람이 부자라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하고 몰입해보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심층 의식의 속삭임에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난 부자가 아니야. 난 가난해. 라는 진실이 마음과 의식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또한 궁핍함을 증명해주는 현실적인 경험들이 끊임없이 창조를 위한 몰입을 방해할 것입니다. 나는 부자의 의도를 가진 관찰자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싶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부자의 관찰자일 뿐 90%의 알맹이는 여전히 가난한 관찰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의식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7초에서 9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이고 순수한 관찰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케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정화한다. 라고요. 잠재의식의 영역은 우리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심층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잠재의식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순수한 관찰자의 의도가
내 주변, 내 모든 것을 순수하게 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이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결코 불안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부분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은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하고 순수하며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한 과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우리의 의식은 현실을 쉽게 창조해내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 깊은 곳에서는 우주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과 함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는 더 이상 불안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순간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 흔들리지 않는 초점과 몰입을 그대로 현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함께할 때 우리는 완벽한 관찰자,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최면 세션에서 진행했던 것도 현재의식이 쥐고 있었던 심층의식의 특정 기억을 분리시켜주고 정화해줌으로써 현재의식이 깊은 내면의 순수한 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찰자가 아닌 깊은 집중과 순수한 의도를 가진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잠재의식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찰자이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관찰자로서 의도했던 것들이니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